방에 들어섰는데 내가 여기 왜 왔더라 하고 완전히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머리 위에 올려둔 안경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지며 필사적으로 헤맨 적은요? 물론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피곤해서 그래, 아니면 내가 좀 덤벙대서 그렇지 하고 가볍게 넘기곤 하죠. 하지만 만약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단지 재미있는 해프닝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의 첫 번째, 아주 희미한 경고 신호라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치매의 초기 징후일 수 있는 20가지의 사소한 습관과 행동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는 기억력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의외의 징후들도 있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신의 뇌를 지키고 본인이나 주변 분들을 제때 도울 수 있도록 정말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신을 점검할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록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치매가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단순히 나이 들면 찾아오는 건망증이나 노망 정도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치매는 특정 질병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 사고 능력, 행동, 그리고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증후군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최첨단 컴퓨터라고 상상해 보세요. 치매는 이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서서히 손상시키는 바이러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전체 치매 환자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치매는 절대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치매는 매우 느리고 조용하게 다가오며 초기 징후들은 종종 성격의 변화나 단순한 스트레스의 결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조기 진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호들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아챌수록 변화에 적응하고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두드러지는 신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익숙한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 동안 자동적으로 습관처럼 해오던 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 레시피대로 훌륭한 김치찌개를 끓여오던 분이 계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재료 넣는 순서를 헷갈리고 중요한 재료 넣는 것을 깜빡하거나 냄비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혹은 수백 번 다녔던 익숙한 집으로 가는 길에서 숙련된 운전자가 갑자기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더 사소한 일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잘 썼던 TV, 리모컨 사용법이 헷갈리거나 세탁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우리의 기술과 습관을 담당하는 이른바 절차 기억, 프로시듀럴 메모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행해지던 간단한 동작들도 엄청난 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가 복잡한 일련의 동작을 조정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신호는 바로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즉 실행 기능의 저하입니다. 우리 뇌는 장을 볼 목록을 적는 것부터 복잡한 직장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일까지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는 활동을 합니다. 초기 치매에서는 실행 기능이라고 알려진 이 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세운 행동 계획을 만들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매월 예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제때 내고 지출 내역을 추적하는 일 등이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하던 일상이 갑자기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새로운 요리법으로 음식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 과정은 집중력, 단계별 지침을 따르는 능력, 그리고 여러 과정을 동시에 기억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초기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은 요리 순서에서 두세 단계만 지나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략이 필요한 장기나 바둑 같은 보드게임조차 갑자기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단순히 평범한 피로와 구분하는 것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서 가끔 계산이나 청구서를 미루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숫자나 계획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알아차리는 치매의 세 번째 징후는 바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이 증상은 특히 휴가나 주말에 많은 분들이 겪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지 하고 잠시 잊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초기 치매가 시작되면 그분은 날짜나 요일뿐만 아니라 몇 월인지, 심지어 지금이 어느 계절인지까지 혼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월인데도 새해맞이 준비를 하거나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대나 노선이 바뀌는 일요일에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공간에 대한 방향 감각 상실은 더욱 심각하고 불안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수십 번 갔던 익숙한 대형마트나 자신의 동네는 물론이고 심지어 집 안에서조차 침실에서 부엌으로 가는 길을 바로 찾지 못해 헤매기도 합니다. 길거리에서 한참 동안 멈춰 서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도통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뇌 속에서 우리가 주변 지리를 인식하고 내부 지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부위가 점차 퇴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당사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 혼란을 가져다주며 결국 혼자 외출하는 것을 피하거나 꺼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흔히 뇌 기능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증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눈은 멀쩡하게 잘 보지만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해야 할 뇌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리를 제대로 가늠하거나 색깔을 구분하거나 명암 대비를 인지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제는 운전할 때 특히 위험해집니다. 예를 들어 앞에 가는 차와의 거리를 계산하기 힘들거나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컵을 식탁이 아닌 엉뚱한 곳에 놓으려다 음료를 쏟거나 계단 높이를 잘못 판단하여 평지에서도 잘 넘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안면 인식의 어려움입니다. 오랫동안 알아왔던 지인은 물론 심지어 멀리 사는 친척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낯선 사람으로 인식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경으로 교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력 저하와는 다릅니다. 이는 순전히 뇌가 시각적 신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호소하시는데 안과 검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인지 기능은 괜찮은지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바로 말하는 능력과 글 쓰는 능력, 이 두 가지 언어 기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그거 말이야 하고 얼버무리곤 합니다. 하지만 초기 치매의 경우엔 이런 현상이 훨씬 자주 일어나고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쓰는 아주 쉬운 단어들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숟가락이나 열쇠처럼 흔한 물건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잊어버린 단어 대신 국을 먹는 그 도구 좀 줘. 와 같이 해당 물건을 설명하는 말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대화의 흐름이 끊기고 긴 침묵이 생기면서 말이 덜 유창하게 나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할 때처럼 복잡한 대화에서 맥락을 놓치고 따라가기 어려워합니다. 계속해서 되묻거나 말의 요점을 잃거나 혹은 상황과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뇌 속의 언어 중추 기능이 손상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하기뿐만 아니라 쓰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글씨체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흐트러지거나 이전에는 없던 문법적 오류나 맞춤법 실수가 잦아집니다. 간단한 안부 쪽지나 축하 메시지를 쓸 때조차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명확하게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6번째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아지고 더 심각한 것은 그걸 찾으려고 했을 때 자신의 행동 순서를 도저히 되짚어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열쇠나 휴대폰처럼 중요한 물건을 잠시 잃어버리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지요. 보통은 집에 와서 가방을 여기 뒀으니까 분명 열쇠도 근처에 있을 거야 하면서 머릿속으로 상황을 되돌려 봅니다. 하지만 초기 치매를 겪는 분들은 이 능력을 상실합니다. 사건의 논리적인 흐름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물건을 전혀 엉뚱한 곳에 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TV 리모컨을 냉장고 안에서 찾는다든지 지갑이 냄비 속에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망증이나 깜빡하는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 자체가 망가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는 강한 의심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물건이 보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향해 도둑질을 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이웃이 자신의 안경이나 여권을 일부러 감추었다고 진심으로 믿게 됩니다. 결국 이는 가정 내에서 끊임없는 다툼과 상처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문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나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치매로 인한 인지 기능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7번째로 살펴볼 위험 신호는 바로 비판 능력이 떨어지고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특히나 위험합니다. 환자의 가치관이 바뀌고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게 되어 전 재산을 기적의 약기라며 사기꾼에게 주거나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에 쉽게 넘어가는 등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재정 관리 능력 역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큰돈을 쓰는 등 충동적이고 무모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력 저하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눈에 띕니다. 날씨에 전혀 맞지 않게 옷을 입는 것인데요. 영하의 날씨에 얇은 셔츠를 입고 나가거나 무더운 여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 위생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스스로를 돌보지 않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놀라게 할 수 있는 말을 공공장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즉, 사회적인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단순히 성격이 까다로워지거나 남의 이목을 끌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 통제 능력과 상황별 결과 분석을 담당해야 할 뇌의 특정 영역이 기능 저하를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 목록의 8번째는 바로 사회활동 기피입니다. 늘 사교적이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분,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였던 분이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피곤하다, 몸이 안 좋다, 바쁘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취소하고 초대를 거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말을 잊어버리거나 대화의 흐름을 놓쳐서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둘째, 시끄러운 모임이나 자극이 많은 환경이 오히려 그분에게 정신적인 과부하, 즉 부담이나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전에 즐거움을 주던 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낚시든 뜨개질이든 기타 연주든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갑자기 중단합니다. 예전에는 빼놓지 않던 좋아하는 스포츠팀의 소식이나 경기도 더 이상 챙겨보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는 단지 증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대화와 정신적 활동이야말로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9번째 징후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감정과 성격이 급변하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온순했던 가족이 갑자기 짜증을 내고 의심이 많아지며 심지어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혼란에 빠지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눈물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공포심이나 불안 증세도 자주 나타납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것 혹은 외출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많아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물건을 숨기고 심지어 가족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공모한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감 능력을 상실하여 자기중심적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감정이나 어려움에도 무관심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를 단순히 성격이 나빠진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 통제와 사회적 행동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에 유기적인 변화가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당사자에게도 큰 괴로움입니다. 10번째 항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연결되지만 특별히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무기력증과 의욕 상실입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는 말 그대로 모든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점심 식사로 뭘 먹을지, 어떤 영화를 볼지, 혹은 산책을 어디로 갈지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저 멍하니 한 곳만 바라보며 의자에 몇 시간씩 앉아 있거나 의미 없이 TV 채널만 계속 돌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즐거웠던 일들, 예를 들어 손주들과의 대화, 텃밭 가꾸기, 책 읽기 같은 것들도 이제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샤워를 하거나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등 아주 기본적인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도 외부에서 엄청난 의지력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환자를 끊임없이 옆에서 부추겨주고 동기를 부여해 줘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게으름이나 우울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기력증은 우울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매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무기력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단지 기분이 침체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내부의 동력, 즉 스스로 움직이려는 내적 동기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뇌에서 목표 설정과 보상, 즉 만족감을 담당하는 부분의 연결망이 손상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11번째 증상은 복잡한 아이디어나 추상적인 사고를 이해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단순히 구체적인 정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유머, 은유 또는 풍자 같은 추상적인 개념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치매가 시작되면 이런 능력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환자는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비꼬는 말이나 이성적인 발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심하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속담이나 관용구의 비유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는 단순히 유머를 이해하는 문제를 넘어 사실을 분석하고 비교해야 하는 금융 서류나 법률 문서를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약관을 이해하거나 새로 산 가전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읽고 따라하는 것이 매우 버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 일반화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의자, 식탁, 장롱을 한 단어로 묶어보라고 하면 당황하면서 가구라는 개념을 떠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다른 곳보다 먼저 퇴화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12번째 증상은 때로 주변 사람들을 몹시 짜증나게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징후입니다. 바로 같은 질문이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방금 몇 시냐고 물어보고 5분도 채 안 돼서 마치 처음 묻는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젊은 시절의 특정 에피소드를 한 번의 대화 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위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뇌가 새로운 정보를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매번 그 질문이나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만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옛 이야기를 가끔 반복하는 습관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치매의 경우 반복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며 당사자는 자신이 방금 그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신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내심 있고 부드러운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짜증을 내거나 그 얘기 벌써 하셨잖아요 라며 다투는 것은 오히려 그분에게 스트레스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13번째 증상은 매우 민감한 주제인 개인 위생 및 외모 관리 소홀에 관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깔끔하고 청결했던 분이 어느 순간 자신을 돌보는 일을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몇 주 동안 같은 옷을 계속 입거나 샤워나 양치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쾌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과거 깨끗하게 정리되어 빛나던 집도 관리가 안 되어 지저분하게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무기력증과 동기 상실 때문에 자신을 챙길 힘이나 의욕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둘째, 샤워를 해야 한다거나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셋째, 치매에 자주 동반되는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옷을 벗고 물을 틀고 비누칠을 하고 몸을 닦고 다시 옷을 입는 일련의 행동 순서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게으르거나 일부러 반항하는 행동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환자분이 더 이상 기본적인 자기관리를 혼자 힘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진단 징후입니다. 14번째 징후는 다소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식습관에 나타나는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치매 초기 단계, 특히 특정 유형의 치매 환자들에게는 단 것에 대한 강한 식탐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평소 디저트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사탕, 케이크, 과자 같은 단 음식을 엄청난 양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이는 식욕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뇌의 특정 부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잊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음식에 대한 흥미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급격히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먹을 수 없는 물건을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식증이라고 불리는 위험한 증상입니다. 또한 미각 선호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좋아했던 음식을 갑자기 싫어하게 되거나 반대로 싫어했던 음식을 찾게 되는 현상이죠. 이처럼 식단에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히 치매의 징후일 뿐 아니라 불균형한 영양 섭취로 인해 뇌를 포함한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15번째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습관의 동물이어서 익숙한 대로 일이 진행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초기 치매를 겪는 분들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변화라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공황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일과가 깨지거나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거나 손님이 오거나 심지어 방의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일상적인 틀, 즉 예측 가능성과 익숙한 주변 환경이 생명줄처럼 절실해집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뇌가 유연하게 움직여서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요구하는데 치매에 걸리면 바로 이 기능들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본능적으로 모든 익숙한 것을 구명대처럼 붙잡으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 극도로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을 모두 거부하며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심하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적응을 위한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16번째 증상은 감정적인 영역에 해당하는데 바로 공감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에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는 뇌의 복잡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특히 전두축두엽 치매일 경우 이 공감 능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더욱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냉정해지며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의 감정적 고통에 무관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울고 있는데도 모질거나 잔인한 농담을 던지거나 본인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는 명백한 신호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톤 같은 사회적 신호를 읽어내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대화 상대가 속상해하거나 혹은 바빠서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갑자기 악하거나 나쁜 사람으로 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사회적 지능과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뇌의 신경망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의 상실은 가족들에게 매우 힘든 시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감과 상호 이해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17번째 증상은 충동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이 브레이크는 우리의 충동을 제어하고 사회적 규범에 맞게 행동하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이 치매로 손상을 입으면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게 됩니다. 이 경우 환자는 자제력을 잃고 매우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막말이나 부적절한 칭찬을 건네거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가게에서 작은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솔직하거나 대담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탈억제 역시 가능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외설적인 말이나 제스처를 취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당혹감을 주지만
환자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통제 능력과 행동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치매라는 병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대처 방식은 환자를 꾸짖거나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부드럽게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고 최대한 빨리 어색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매의 18번째 징후는 바로 수면 장애입니다. 잠자는 문제가 치매와 동반되는 경우는 매우 흔한데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가 뚜렷해지기 훨씬 전부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양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면증이 생겨서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어나며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낮에 참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한 졸음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바로 해질녘 증후군, 선다우닝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저녁 무렵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환자의 불안감과 초조함이 심해지고 의식이 혼란스러워지며 공격적인 성향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집안을 목적 없이 배회하거나 밖으로 나가려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 현상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뇌 손상으로 인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망가져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면 문제는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밤새 옆에서 돌봐야 하는 보호자들을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결국 밤은 편안한 휴식이 아닌 끊임없는 간병과 불침번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다시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알츠하이머병에서 가장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바로 최근 기억, 즉 단기 기억 상실입니다. 이분들은 50년 전 일, 예를 들어 학교에 처음 갔던 날이나 결혼식 같은 건 아주 세세하게 기억하면서도 아침 식사로 뭘 드셨는지, 방금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지난주에 친척들이 다녀간 일이나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장기 기억 저장소에 아예 저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시는 겁니다. 본인에게는 매번 새로운 정보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반면에 장기 기억, 특히 과거의 생생하고 감정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은 아주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는 완벽히 기억하고 현재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불균형 때문에 본인과 가족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하는데 무슨 치매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째 징후는 이미 언급했지만 따로 강조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기 동네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더 작은 규모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장을 보는 익숙한 마트에서 원하는 코너를 찾는데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규모가 큰 병원에 갔을 때 진료실에서 나와 출구까지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지고 뇌가 익숙한 사물들을 통해 방향을 잡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가장 먼저 손상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이며 기억력과 길 찾기를 담당하는 뇌 영역인 헤마, 히포캠퍼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헤마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길잡이 역할을 잘했던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길을 잃거나 방향을 묻는 일이 잦아진다면 이는 심각하게 걱정해 봐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저희가 치매의 시작을 알리는 20가지의 다양한 증상들을 살펴봤습니다. 보셨듯이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격 변화, 계획을 세우는 데 겪는 어려움, 무기력증, 그리고 사회성 저하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증상 한두 개가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 겁먹고 패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때로는 깜빡하고 피곤하고 짜증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본인이나 소중한 가족에게서 여러 증상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정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증상들 중 상당수는 사실 완전히 회복 가능한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울증, 비타민 B, 12 부족, 갑상선 문제,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 등 이 모든 것이 치매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인터넷 영상만 보고 혼자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의에게 정밀한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여 변화의 진짜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 중요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올바른 정보는 뇌 건강을 지키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댓글로 어떤 증상이 가장 의외였는지 혹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분들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